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살이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입니다. 먼저 삼성화재가 이틀을 쉬고 오늘 경기를 합니다. 요스바니 몰빵팀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른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요스바니의 체력은 분명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요스바니의 공격 점유율은 57%까지 올라갔으며 국내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활약이 미비하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항공과의 경기입니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오늘 경기 요스바니 혼자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김정호와 신장호가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느냐가 승리의 관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대한항공은 링컨이 빠진 상황에서 잠시 경기력이 주춤하였으나 새로운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정한용이 갑자기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원포인트 서버로 출장을 하고 있으며 정한용이 부진하기 시작하면서 대한항공의 경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페오가 등장하였고 최근 에스페오의 공격력과 서브로 다시 대한항공의 경기력이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임동현은 상수로 매 경기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한 선수와 김규민의 속공 호흡도 다시 제 폼을 찾은 모습입니다. 아울러 공격 득점 말고도 블로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분위기를 바뀌기도 수월하며 최근 서브 에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해 매 세트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성화재 요스바니는 분명 차원이 다른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최근 블로킹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요스바니의 공격을 단번에 블락아웃 시키기는 힘들겠지만 바운드만 시키더라도 대한항공은 성공이며 최근 대한항공 블로커들의 폼을 생각한다면 요스바니가 고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요스바니 서브도 좋지만 최근 에스페오 서브도 날카로워 삼성화재 리시버들이 고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요스바니 말고는 다른 공격 루트가 많지 않지만 대한항공은 중앙을 비롯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다득점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대한항공 승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먼저 직전 경기 페퍼는 야스민이 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승리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야스민의 출장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 부위가 머리에 공을 맞아 결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속 사정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늘 경기 출장에 무게감을 두는 게 맞을 듯합니다. 야스민이 출장을 한다면 공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안한 리시브와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득점이 생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도로공사는 오늘 부키리치의 출장 여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직전 경기 부키리치가 부상을 안고 경기를 했으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오늘 경기 쉬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종민 감독이 부키리치를 출장을 시킬지 아니면 쉬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부키리치가 결장을 한다면 오늘 경기 도로공사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윤아와 전세한 그리고 타나차가 핵심 공격수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나차와 전세한에게 스코어러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배윤아가 풀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경기 부키리치가 결장을 한다면 페퍼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페퍼는 연패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며 야스민을 웬만하면 출장을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오늘 경기 연패를 끊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은 사실 올 시즌 리빌딩 시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키리치를 택한 이유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지명한 만큼 크게 무리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키리치의 출장 여부를 끝까지 확인한 후 부키리치가 출장을 한다면 오버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으며 결장을 한다면 페퍼의 승리 사이도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천픽은 페퍼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부산 KCC입니다. 먼저 안양 정관장은 비교적 타이트한 일정과 부상 선수들 때문에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패 탈출에 성공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성원과 아반도의 공백으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수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높아져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의 트랜지션 게임을 제어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아반도가 최성원이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스펠맨 퇴출 이후 몰로 홀로 나서는 상황이었는데 새로 합류한 카터도 합류를 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산 KCC를 상대로 한 지난 맞대결들에서는 누피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며 상대의 트랜지션까지 제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산 KCC의 누피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이전과 달리 트랜지션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에서 부산 KCC를 상대로 이전과 같이 누피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복귀 선수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백코트 싸움에선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카터가 개인 기량과 대비해 팀 플레이 위주로 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함께 백코트의 활약을 복돋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산 KCC는 최준용과 라거나의 활용도가 높아지니 기대했던 모습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이승현이 여전히 낮은 야투 성공률과 함께 부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최준용 또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급한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연승 흐름을 이어간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근희 등이 세컨 유닛 역할을 해주는 중이고 경기 끝까지 수비 집중도를 높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트랜지션을 활용하지 못했던 지난 맞대결들과 다르게 최준용과 라거나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누피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2점 베이스 공격을 했던 지난 경기들과 다르게 3점 슛 시도율을 높이면서도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 정관장의 백코트진을 상대로 경기 내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승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준용이 지난 경기와 같이 자리를 쉽게 잡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산 KCC 입장에선 이전과 대비해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체력적인 부담이 신경 쓰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그동안 주축 선수들의 부재 속에 경기력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번 경기에 주축 선수들의 복귀와 함께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코트 맞대결에서 안양 정관장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득점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안양 정관장이 집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며 리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KCC 입장에선 이전과 대비해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체력적인 부담이 신경 쓰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그동안 주축 선수들의 부재 속에 경기력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번 경기에 주축 선수들의 복귀와 함께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코트 맞대결에서 안양 정관장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득점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안양 정관장이 집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며 리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울산 현대모비스 대 수원 KT입니다. 먼저 울산 현대모비스는 박무빈과 김지환의 시너지는 눈에 띕니다. 알루마의 공백 속의 클러치 상황마다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연패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가드진의 활약이 있었지만 3점 슛의 한계로 인해 득점이 필요한 상황마다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외곽 공격을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니 수원 KT를 상대로도 페인트존 수비에 집중 견제를 당하며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점 슛 공격은 쉽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가드진의 구성이 개선된 점을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주축 선수가 빠진 가운데 가드진의 활약이 이어질 수 있다면 상대로 하여금 페인트존 수비와 대비해 외곽 수비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들과 대비해 많은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루마가 복귀한다면 외인 맞대결에서도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클러치 싸움으로 이어지더라도 쉽게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3연패에 빠져 있어도 공격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이 열세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수원 KT를 상대로 최근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외곽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수원 KT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긴 시간을 홀로 활약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베스가 그랬고 여기에 문성곤과 한의원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던 모습과 대비해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다만 허운이 빠진 뒤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정성우가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원 KT의 강점 중 하나인 외곽 활약을 비교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외곽 맞대결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가며 적은 실점만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윤기 또한 경기력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높이 주도권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존을 확실하게 제어하며 주도권을 가져갔던 것과 대비해 상대에게 외곽 공간을 상대적으로 크게 허용하며 변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다득점 싸움으로 흘러갔을 때도 내외곽 모두 2점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드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가드진을 활용해 지난 맞대결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수원 KT는 체력 회복을 하며 다시금 경기력 상승세를 도모하겠지만 이전과 다르게 현대모비스의 골밑을 제어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수원 KT에게 변수를 제시하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현대모비스 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